기록적인 폭우가 휩쓸고 간 산청에서는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워낙 큰 탓에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는 피해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연일 산청에서는 사망자 수습과 실종자 수색, 현장 복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21일까지 모두 10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산청군. 하늘에서 피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번 폭우로 합천군 전체가 큰 피해를 봤습니다. 나흘 만에 700mm 가까운 비가 쏟아져 도로와 주택, 논밭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주말 의령과 합천을 가로지르는 영천강이 범람해 한때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강물이 파도처럼 온 마을을 집어삼키면서 온통 진흙탕 범벅인데요.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막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기록적인 괴물 폭우가 경남을 휩쓸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경남 뉴스에서는 피해 지역의 상황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네, 먼저 첫 소식인데요. 가장 피해가 심각한 산청군입니다. 산청은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한 데다 피해가 워낙 심각해 시간이 지날수록 그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상황인데요.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청군 신안면 문대마을입니다. 거리마다 망가진 가전제품과 가재도구가 쌓여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주민들은 어디서부터 복구를 시작해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박도순 씨는 폭우 속에서 사투를 벌이다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인근 신등천이 범람하면서 식당 안으로 물이 들이닥쳤고 순식간에 어른 가슴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좀 있으니까 찌끄라지가 막 몰려오는 거라. 그래 요 안에 이제 문을 닫았어요. 우리가 좀 치우는 동안에 물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물이 들어 이만큼 차쁘는 거예요. 하천 인근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우에 유속이 빨라지면서 다리 하부가 붕괴됐고 물이 넘치면서 정비소는 도정 설비와 쌓아뒀던 쌀까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창고 안에 밀려든 진흙은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게다가 단속까지 겹쳐 복구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제일 물이 필요하지. 지금 물이 급하고 물이 있어야 씻어내고 이 청소를 하고 할 긴데 물이 없어놓은 게는 꼼짝을 못 하는 거야. 인근 야정마을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제방이 무너져 하천 주변 농지와 시설이 통째로 물에 잠겼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찌그러지고 휘어진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차량은 폭우에 휩쓸려 논 한가운데로 처박힌 상황입니다. 축산 농가의 피해도 큽니다. 한 농가에서 키우던 소 70여 마리는 폭우로 모두 떠내려갔습니다. 이 가운데 10마리는 행방이 묘연하고 다시 찾은 소들도 상태가 좋지 않아 걱정입니다. 영 안 좋지. 이틀이나 올 가면 사흘만 이제 물에 떠가 또 비 아래 있다가 그러니까 소 상태 영 안 좋지. 산사태와 하천 범람 등 폭우 피해가 잇따르면서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산청.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만 500여 명에 달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 17일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합천 전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과 나흘 만에 700mm 가까운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주택은 물론 농가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현재 복구 작업은 이뤄지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큰 탓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합천군 가해면의 한 마을. 최근 집중호우 때 빗물에 휩쓸려온 모래와 나무까지
쓰레기 등이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인 무릎까지 차오를 만큼 많은 비가 내렸던 합천군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폭우로 인해 물살을 이겨내지 못한 창고 뒷벽면은 떨어져 나갔고 이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도 물살을 이기지 못해 50m가량 떨어진 지점까지 휩쓸려 나갔습니다. 불과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벌어진 상황. 짐을 챙길 새도 없이 몸만 급하게 빠져나왔던 주민들은 허탈한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한 20분 정도 있으니까 저 물이 철렁철렁 하던 말은 30분, 40분 경과한 게 이렇게 넘어와 버렸어. 뽀그럭뽀그럭 벽이 다 있었거든. 그래 벽 밑에다 구멍을 뚫는다고 이래 뚫어서 왔는데 물이 이렇게 차오르더라고. 그래서 도구, 공구 같은 거 놔주고 피신을 이리 했지. 합천에서도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던 가해면. 주택은 물론 면사무소와 우체국, 인근 가게들까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주택 담벼락은 무너져 내렸고 물살을 이기지 못한 교량의 난간도 부서졌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심각합니다. 합천군에서는 이번 폭우로 인해 965헥타르, 축구장 1,300여 개의 면적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포도농장을 운영하는 농민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농사까지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포도는 이 송이까지 안 당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열과라든지 이 포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열과가 취약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합니다. 합천군은 수해 복구에 집중하고 이후 피해 조사반 등을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초토화가 된 마을에서는 주민과 봉사단체, 공무원 등이 힘을 합쳐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잃은 주민들. 이번 폭우는 두렵고도 아픈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이번에는 의령군 상황을 살펴봅니다. 지난 주말 의령과 합천을 가로지르는 영천강이 범람해 한때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둑이 아예 무너져 내린 건데요. 영천강을 사이에 둔 의령군 대이면과 합천군 삼가면의 피해가 큽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통 진흙탕 범벅이 된 물건들. 물로 아무리 씻어내도 끝이 없습니다. 다시 팔 수 있을지 손님들이 사가긴 할지 막막합니다. 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진열해 두는 곳입니다. 아직도 바닥엔 물이 흥건한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당시 제일 윗칸을 제외하고 이 칸막이 3개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슈퍼마켓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60대 부부는 차오르는 물살에 2층으로 몸만 겨우 피했습니다. 농사짓다 가게를 연 지 10년째.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안에 있으니까 나가지는 못하고 밀고 지금 막 차고 오르니까 이쪽으로 빨리 도망 올라갔지 뭐 보이지 뭐. 그때는 이 정도는 안 들었어요. 앞에 가고 하다 가고 이랬는데 이렇게는 많이 차본 적은 처음이에요. 이제 안 하면 싶어요. 진짜. 앉아 접으면 싶어 진짜. 너무 힘들었어. 50년 넘게 이곳에서 이용원을 하는 오효식 씨는 흙탕물에 헤엄쳐 겨우 살았습니다. 빠져야 봐. 폭 내려가 물로 두 분을 못 비싸. 두 분 못 비고 야이 큰일 났다. 휴대폰이 휴대폰 이래 들고 이래 있었지. 그러고 내가 이래 잡으면 죽는 게다. 이래 죽는 이구나 하면서 매미 된 3분 1도 안 돼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 아마 이게 8, 90 사는 사람도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산청 경호강과 합천 환강에서 내려온 거센 물살은 영천강의 둑을 무너뜨렸습니다. 파도처럼 온 마을을 집어 삼킨 겁니다. 영천강을 사이에 둔 의령군 대이면과 합천군 삼가면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원래는 벼가 심어져 있는 논입니다. 하지만 제 왼쪽 편을 보시면 이 도로가 아예 무너져 내려서 아래쪽이 훤히 보이고 이 돌과 흙도 그대로 쏟아져 있습니다. 20개가 넘는 장독대부터 살림살이가 거의 떠내려간 주민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땀 뒤에서 물이 들어오고 이거는 물이 안 빠지고 막 뚜근들이 터지고 해서 물이 이만큼씩 갔으니까 막 물이 이리 찼더라고.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집에 같이 있었다는 거. 그래가지고 막. 영천강 일대 복구 작업은 지난 주말부터 시작됐습니다. 의령군 600여 명 모든 공무원이 현장에 투입됐고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대략 집계도 100억 원이 넘는 피해액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만은 이게 정부에서 지원이 없으면은 우리 같이 어려운 분 같은 경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정부에서 좀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느닷없이 닥친 수마에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 모두가 복구에 안간힘을 쏟고는 있지만 언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수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소방본부는 21일 오후 3시 기준 사흘간 도내 15개 소방서에서 비상 소집된 구조대원 114명을 포함해 인력 1,500여 명과 굴삭기, 드론 등 장비 400여 대를 현장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민 구호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응급 구호 세트 약 500개, 재난 안전꾸러미 1,200개 등 4천여 점의 구호 물품이 이재민에게 전달됐습니다. 또 민간단체 급식 지원과 심리상담 부스, 의료진 현장 파견 등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자원봉사자와 경남 지역 주민들이 함께 복구에 나서 힘을 보탰습니다. 경상남도는 피해가 집중된 산청군의 복구를 위해 경남도 내 각 시군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며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군 단위 인력도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산청과 합천, 의령 등 도내 7개 시군에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긴급 복구비는 가장 큰 피해가 난 산청군에 10억 원, 합천군, 의령군에 각 3억 원, 진주시, 창녕군, 함양군, 함안군 4개 시군에 각 1억 원씩입니다. 이 예산은 유실된 도로와 저수지 등 신속하게 응급 복구가 필요한 부분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잇따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의 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피해 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필요시 추가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경남을 덮친 괴물폭우, 특히 산청군의 피해가 큽니다. 21일 기준 모두 10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연일 산청에서는 사망자 수습과 실종자 수색, 현장 복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산청군 폭우 피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도내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수행성 감염병이 우려됨에 따라 경남도가 종합 방역 대책을 본격 가동합니다. 경남도는 장티푸스와 A형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재민과 침수주택 거주민, 복구 인력을 대상으로 현장 접종팀을 구성해 예방접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침수된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분무소독기, 연막기 등을 동원해 주 2회 이상 정기 방역을 하고 임시 주거시설의 공용 공간은 매일 소독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는 손 씻기, 끓인 물 마시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교육하고 안내 자료를 배부해 주민 스스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전 교육감 하윤수 씨를 직권 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교육청 감사관실은 공익제보를 바탕으로 2024년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임용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하정교육감이 자녀를 특정해 임용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당시 간부가 교육감 지시에 따라 지원 자격 기준을 낮추고 자녀가 재직 중인 학교에만 공문을 발송해 맞춤형 전역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고위직 인사 개입을 차단하고 인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부산 낙동강 생태공원 일원에서 여름꽃이 만개하며 도심 속 자연정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낙동강 관리본부는 삼락, 화명, 대저, 맥도 생태공원에 백일홍, 황화코스모스, 연꽃 등 다양한 꽃단지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맥도 생태공원 하중도 습지에는 사직 야구장의 5배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연꽃단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